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수치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지금 종가값이 잡혀 있는 구간이 330점 한 1, 그다음에 29점 조금 변동이 있네요. 프리가 많이 안 빠졌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29.85 한 틱 정도의 변동폭이 있네요. 요 구간에 종가 잡혀 있고 깨려면 종가값이 깨지려면은 31.3 위로 지수를 끌어올리면 종가값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종가값을 만든다거나 아래는 28.5 언더로 가면은 흐름이 깨져버리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계속 맴도는 흐름이다. 그래서 요 선 사이가 되거나 아니면 그 부근이 될 건데 위로 조금 더 준다고 하면 30.4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30.4까지도 그 정도 선이라 별로 그렇게 시장은 어려울 만한 건 없고요. 그냥 종목들 오전장, 오후장 밸런스 잡는 거예요. 내린 만큼 오르는 것들, 오른 만큼 또 내리는 것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밸런싱 작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가 그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렸었고요. 그죠? 조선주 배터리, 전기차, 그다음에 시장 뭐 수급 이야기도 좀 해드렸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다음에 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그런 부분을 드렸었고, 청산 관점 종목들은 좀 뭐를 봐야 되느냐라는 것과 재매수 관점. 우리 무방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미리 좀 청산 들어간 종목들이 있어요. BMT, 일렉트릭 같은 것들은 청산을 했으니까 다음 목표가까지 갖고 있는 분들은 홀딩을 하는데 없는 분들은 눌림 들어오면 좀 보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JVM 오늘 가격대가 들어오네요. 좀 더 들어와 주면은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굳이 뭐 청산 관점으로 보진 않는데 갖고 있는 것들 아직 남은 구간에서 이제 자동차에서도 그냥 공통 분모 말씀드리면서 한국의 컴퍼니,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 이런 것들 설명드렸었죠. 풍산 말씀드렸었고, 오전에 한전도 말씀드렸었고요. 한전은 근데 무방에서 이미 갖고 있던 종목이었었고, 건설도 해외 건설, 국내 건설은 중소형 종목 중에서 동부건설 말씀드렸었고, 제가 제당은 청산 잘 하셨죠? 제당 CJ제일제당은 갖고 계신 분들 무방에서 제가 청산 말씀드렸었으니까 그 구간에서 대응하였을 거라고 보고, 뭐 그 정도. 롯데건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하시라고. 그래서 종목들은 어제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월물이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월물이 시작되는 구간에서는 막 그렇게 무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월물도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저점 구간에서 계속 차근차근 흐름은 잡아가게 될 텐데, 초대형 종목군들과 그다음에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던 종목들은 다소 많이 부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발은 아직 반발을 남겨두고는 있지만 계속 그 흐름이 간다기보다도 이제 올라온 관에서 조금씩 다져가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 이제 못 갔던 것들은 아직 위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흐름을 좀 더 주게 될 거고, 상승하던 종목분들 중에 좀 쉬어갈 것들은 좀 쉬어가야지 되고요. 그냥 그렇게 보정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는 지수 10연이 있죠. 지수가 시간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5분하고 30분 10연에 나오는 흐름들이 좀 중요해가지고 그 구간까지 지켜보다가 이제 정해졌다, 큰 변동은 없구나라는 거 정해진 거 확인하고 이제 편안하게 제가 아침 방송을 이어갔죠. 볼 게 너무 많아지니까 아침에 지수나 수급이나 종목이나 너무 타이트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듬더듬하면서 말씀드리다가 지수 안정되는 거 보고 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관련된 정보들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근데 물론 필요한 분들이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 좀 제대로 아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사서 뭐 팔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들고 뻗어질 못한다는 거. 이유를 알지 못하면 들고 뻗을 이유도 들고 뻗어지도 못한다는 거. 단지 어떤 목적으로 아침에도 설명드렸듯이 버틴다라는 개념으로 주식을 사서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다고. 버틴다는 생각을 하니까 주식을 들고 못 버티는 겁니다. 버틴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종목은 가져가면 안 돼요. 예. 하여튼 그래서 오전장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CPI 우리 그제 어제 그제도 오후에는 유튜브 방송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보러 왔다가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좀 그 얘기를 다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발표된 수출입 물가가 중요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생산자 물가는 예상을 했었던 대로 이제 하락세가 나왔는데 근원 물가의 하락세가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았어요. 근원 물가의 하락세를 좀 보게 되면 유가가 떨어지면서 영향을 준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항공료도 그렇고 뭐 숙박, 의복, 서비스, 여행 관련되어 있는 그런 레저 접객 쪽에서의 비용 감소가 많이 눈에 띄게 보여졌는데 이거는 이제 시즌이 지나가니까 팬데믹 이후에 다들 처음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도 좀 비싼 패키지 상품들에 대한 그 호조세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좀 보여진다. 한번 설명을 드렸던 때가 있었는데 다 놀러 갔죠. 웬만큼 다 한 번씩 흐름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유가가 떨어진 것과 수요가 조금 감소하는 거에 따라서 항공, 숙박 여전히 비싸요. 근데 여전히 비싸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내려갔고 또 놀러 갈 때 그냥 놀러 가나? 네. 옷 사입고 놀러 가는데 2년 동안 장롱 속에 처박혀 있던 거 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시즌마다 유행하는 게 있는데 뭐 의류가 조금 올라왔다가 의류가 좀 주춤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고차 가격이죠. 중고차 가격도 이전보다는 좀 안정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항구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근원 물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주택 가격. 주택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좀 나올 거예요. 한동안 더 임대료 상승이. 그러니까 그런 임대료 상승과 관련된 부분은 인플레를 쉽게 끌어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그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임대료의 흐름이 인플레의 요인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과격하게 왜곡된 인플레의 가격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공급망과 물류에 따라서 벌어진 그다음에 지금 잉여 자금들이 특히 임금 인상과 관련된 부분과 겹쳐가지고 인플레를 자꾸 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류의 인플레는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고 다 내리고 있는 과정이고 정상 과정으로 수렴을 해가겠지만 지표가 아직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생산자 물가지수도 다 예상했었던 것만큼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다음 달 것도 봐야 되잖아, 그지? 9월 이전까지 두 번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8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냐? 분명 연속적인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속적인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연속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과연 그 세부 항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기조는 계속 상반 기조는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까지 뭘 갖고 올라왔냐가 중요해.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내려면 금리를 과격하게 인상할 필요가 없고 또 금리를 오히려 인하할 수 있다는 시각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저는 납득을 못하겠어요. 납득이 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계산이 되는지
좀 과격하다는 표현보다도 근거가 없다고 보이거든. 그냥 막 갖다 붙였다고 하면 오케이, 막 갖다 붙인 얘기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그거는 근거도 없고 그렇게 볼 만한 거리가 아니라는 거를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아니 성장주가 됐든 가치주가 됐든 무슨 뭐 빚져가지고 운영을 하는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올라간다는 개념머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통화 정책이 지금 정상화된 지 얼마나 됐다고, 만약 진짜 정말로 금리를 너무 과격하게 올려서 어떤 그 통화율, 통화량과 통화율에 대한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고 하면, 연준이 지금 매입했었던 채권을 드랍하고 있잖아요. 드랍하는 양을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그거는 연준 물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한 3, 4일 썩은 물어주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을 절대로 그들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하와 관련된 부분을 볼 게 아니라 우려가 완화됐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또 타이트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우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게 과도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려가 잦아든 만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못 갔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폭이 과다했던 것들이 올라오는 것도, 그리고 가다가 쉬는 후에 올라오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야. 금리,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를 뚫어안고 깊이 들어온 물량이기 때문에 반대의 흐름이 나가는 거예요. 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다는 거고, 달러 강세가 약세로 돌아설게 된 연유는 유로화 때문인 거고, 다 속내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유로존에서 나온 채권 금리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든 상황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스프레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어쨌든 지금은 시장은 단지 금리나 인플레라는 것만 가지고 우려스럽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도, 경기가 지금 현행을 유지한다고 해도 못 가는 것과 가는 것에 대한 구분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제가 말씀드려왔지만, 시세를 한번 주고 지금 그 미래 가치를 계속 검증을 하고 보증하는 과정에 있는 종목들이 그때그때 어떤 이슈화되고 테마화되는 내용들에 의해서 흐름을 주려 한다면, 갖고 있는 분들이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들어가신 분들이 그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수치로만 전 인지를 했으면 좋겠지, 그거를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기대치를 모두 다 갖고 와서 그 미래 가치를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개념으로 보는 건 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뭐 삼전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반발을 하고, 배터리 관련 종목분들, 전기차 관련 종목분들 반발한, 아니 상승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이만큼 수익을 주고 이만큼 내려왔다. 그러니까 아직 반발 여기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조금 더 남아있는 반발치, 거기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있다고 해도 이미 여기서 적용을 받았던 미래 가치는 Y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미래 가치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장착되어야지 그때 같은 각도와 그때 같은 흐름이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의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뭐 가다쓰다를 반복하면서 흐름을 잡다가 이 경기에 대한 우려에 의해서 내려온 애들은 또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걔들이 거기서 더 가냐 마냐, 어떤 교차의 순서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아랑곳하지 않고 우상향을 해서 올라온 애들은 역시나 쉬었다 가느냐 아니면 더 가냐, 경계에서 뭐 비중을 좀 조율하면서 보면 되겠죠. 그죠? 시세를 마무리한 애들도 개중에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좀 조율해 봐야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냐가 중요해요. 아직 물량을 다 정리를 하지도 못했고 떠넘기지도 못한 주체의 입장에서 이걸 더 보낸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물량을 더 소화해야 된다고 하면 끝까지 좋은 말들을 더 만들어낼 거라고. 그런 흐름들에 의해서 개인 매수세는 더 유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이게 반복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아까 가족분들은 매수하셨죠? 제가 정리하고
이제 오후에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그냥 걸어두면 아마 정리가 돼서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봤냐면은 지금 어제 단타 들어가려고 그냥 단기로 본 종목 중에 LG를 샀었거든요. 근데 LG를 오늘 걸어놨어요. 오늘 걸어놓은 가격이 아침에 제가 LG를 걸어놓으라고 한 가격이 4,500원이에요. 4,500원에 총산을 걸어두면 총산이 될 겁니다. 걸어둔 가격이 4,500원인데 오후가 돼도 걸어놓으면 오후가 되면 매각이 됐겠죠. 매도가 됐겠죠. 근데 그거를 조금 땡겨서 팔아가지고 아까 점심시간에 땡겨 팔아가지고 다른 걸 샀어요. 다른 걸 샀는데 다른 거 산 게 다음 주에 한번 튀는 흐름 나오면 그것도 그냥 짧게 보고 나갈 거니까 그 정도로만 보고 있고. 이게 뭐 LG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우리 말고도 LG를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보유하고 있거나 특히 무방에선 제가 LG전자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LG나 LG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놔두십시오. 저희야 워낙 이제 좋은 것들을 잘 묶어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 단기로 보는 흐름에서 한 번씩 들어가서 짧게 보고 나오고 2%였든 3%였든 5%였든 튀면은 그 상하는 수익 보고 빠져나오는 목표로만 보고 있지만 길고 크게 볼 만한 것들, 그러니까 자기 스탠스에 맞춰서 보라는 거예요. 스탠스에 맞춰서 본인이 좀 높게 본다 하면은 거기까지. 그러면 비중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테니까 4,500원 구간까지 저는 오늘 4,500을 넘어가는 거는 당일 진폭의 임계를 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프로그램이 오늘은 유입이 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유입도가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발작하는 구간에서 안 들어오면 오후에 흐름을 줄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오후에 그 흐름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만 우린 도중에 아까 빠져나와서 점심시간에 다른 종목을 봤다. 근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흐름 나오는 거 보고 우리 또 그걸 정리를 할 겁니다. 본포트하고는 별도로 단기 종목들은 그렇게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실패 없이 잘 해나가고 있죠. 그죠? 단기자금 롤링한다고 말씀드린 그 구간부터 지금까지 잘 소소하게 그럼 잡아가고 있고. 잠깐만요. 보고 있고. 자, 오후에는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우리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가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스공사 우리 단타 들어갔다가 가스공사 단타 들어갔다가 가스 이슈를 얹고 움직이려고 해서 제가 매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테마화돼서 움직이지 않아도 얘는 가야 될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시끄러운 말 나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그것도 그럴싸한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보겠는데 개벽다 같은 소리를 그것도 이유라고 갖다 대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아무튼 대중성 있는 수급이 들어올 때 그거랑 엮이면 피곤해져요. 그래서 저는 짧게 그냥 우리가 먹을 만큼만 보고 나왔고 가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조금 긴 이야기를 끌고 와야지 돼요.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조선주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변화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여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뭐 방 안에 유튜브 몇 분 계십니까? 뭐 오후 2시가 되면은 무방을 여기저기서 하니까 막 다 열려버리니까 아무래도 분산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늘 찾아와 주시는 가족분들과 유튜브에 무방 가족분들과 오늘 무방에 오신 가족분들과 우리 가족분들과 이렇게 해서 다 모으면 지금 한 100여 분 정도 되겠네요. 그죠? 20에 한 30, 40 보면은 그지? 여러분들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게 화면 보이나요? 지도 나오고 있나요? 지도? 이거는 지도를 까고 해야 될 얘기예요. 지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가죠 지금 저것 때문에. 잠깐만.
충분하다던데. 화면이 이쪽이 채팅창 때문에 까지는구나. 채팅창을 잠깐 빼버릴게요. 이걸 좀 빼고 나도 빼자. 굳이 나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도 빼자. 지도를 크게 보자. 지도를 좀 크게 봐야 됩니다. 노드 스트림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몇 번이고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모르는 분들도 뭐 TV 보고 들으신 분들 계실 거고. 이 노드 스트림은 사실 이전에 메르켈 이전에 슈레더가 시작을 했었던 프로젝트예요. 슈레더 총리가 시작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 슈레더 총리는 사실 사심이 컸어요. 사심이 컸었다. 사심이 왜 컸느냐? 이 노드 스트림을 착공을 한 다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그다음에 메르켈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메르켈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얘가 가스프롬의 이사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스프롬의 이사직에 들어가요. 어떤 이사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튼간 얘가 노드스트림을 착공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가스프롬의 이사직에 들어가는데, 이 가스프롬은 러시아하고 독일 간에 가스를 공급하는 국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영 석유 기업 중에 로스네프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사장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심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노드 스트림 1과 노드 스트림 2 모두 다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 배경지식을 얘기하려면 조금 더 깊은 이전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가스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핵심은 왜 그게 만들어졌냐가 아니기 때문에 과정이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메르켈은 사실 원전을 찬성하는 쪽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수명 연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번복을 하게 되고, 연장 중단을 취소해서 결국 이런 친원전 수명 정책, 원전 수명 연장 정책을, 친원전 정책을 피고 있다가 원전 수명 연장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던 걸 취소해서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친원전 정책을 펼쳤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탈원전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이제 노드스트림 2가 건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작년까지예요.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올해까지인데, 작년과 올해 사이에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하고, 원전 폐쇄로 부족한 에너지를 가스를 받아서 땜빵을 하겠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었었던 겁니다. 이게 노드스트림 2는요, 이게 노드스트림 1이고, 노드스트림 2는 발트해를 지나가지고 발트해를 지나가지고 직통으로 공급되는 라인을 다이렉트로 깔아버리는 거였어요. 노드스트림 1은 다른 나라를 거쳐서 옵니다.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오죠. 노드스트림 2는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 독일이 필요한 천연가스의 75%를 사실 파이프라인으로 공급을 받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미국은 난리가 나죠. 미국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셰일을 만들지만요, 셰일 가스가 터졌지만 셰일을 수출을 못했었어요. 사실 전략물자 반출법에 따라서 수출을 못했었다고. 그 법안을 바꿔가지고 15년 이후 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를 뽑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표면적인 이유는 독일이 러시아에 그냥 거의 속국 수준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안보로 인해서 질질 끌려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이유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미국산 셰일로 인한 천연가스의 판매처가 하나가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셰일은요, 사실 셰일 유존에서는 기름, 천연가스 다 같이 나와요. 석유는 저장을 하면 되지만 가스는 용처가 없으면 그냥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불태워 버립니다. 가스를. 그러던 미국이 셰일 유전하고 한국 안에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시작해서 지금 휴스턴부터 시작해서 루이지애나 이 구간에는요 막대한 양의 잭슨빌 하니까 또 잭슨빌 소세지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막대한 양의 이 LNG 터미널을 건설 중입니다. 지금 이미 건설 중인 것들과 가동 준비 중인 것들을 합하면은 대략 한 20-30여 개가 준비 중이에요. 이게 중남부에 보면 텍사스 중남부에 있는 킨타나부터 시작해서 킨타나에 1,500만 톤, 남부에 코퍼스 크리티에서 1,300만 톤, 그다음에 뭐 남동부 포트아서에서 1,500만 톤, 그래서 대규모 셰일가스 원전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여기서 LNG 수출 인프라가 완공이 되면 천연가스를 누가 사죠? 독일이 사주기로 했으니까 원래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여기다가 터미널을 만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터미널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깨졌잖아? 왜 깨졌어요? 노드스트림 때문에 깨졌잖아? 빠개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전쟁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전쟁의 이유는 저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을 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 얘기하면 저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을 한 건 아닌데 발생하고 나니까 그걸 비밀로 해서 조금 강압적인 협박이 들어갔을 뿐이지 사실 협박을 했다고 해서 가스가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팩트는 가스는 남아 돌아요. 지금 기름도 남아 돌았고 근데 유가가 왜 올라갔을까요? 그렇게 될 거라는 허상과 망상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신병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정신병이라고. 이 정도면 이건 정신병 수준이라고. 그 유가가 일정 구간 위로 올라가서 슈팅을 치려고 할 때 이거 오버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게 꺾어져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다 한들 바뀌는 건 없어요. 정상이 아니었다고. 복구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 가격은. 왜냐하면 가스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공급의 문제, 공급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겠다는 놈이 안 산 거라고. 내가 저걸 사면 나도 제재를 받을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안 산 거지 사실은 부족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남아도는 가스를 오히려 싸게 디스카운트해서 팔았었고 그 가스는 누가 받아갔어요? 인도가 받아갔어요. 기름하고. 인도가 그걸 저가에 사가지고 지들이 쓰고 남은 걸 어떻게 했어? 미국에 수출을 했어. 그래서 뭐 전략력 때문에 빠다리 나고 했던 것들 다 뒤에서는 앞까지 맞추느라고 노력을 했었고 이제는 전략력 썼던 것들을 다 갖다 메꿔야 되니까 앞으로 기름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받아줄 사람이 없네 무슨 뭐가 됐네. 아니 항상 그럴 거야가 아니라 여기는 팩트가 중요하다고요. 현물 시장이기 때문에 기름을 왜 자꾸 선물로만 생각을 하지? 기름은 현물 인수도 시장이에요. 선물 가지고 장난질하게 했다고 가격 배팅했다가 그거 여차해갖고 현물 인수도 받아버리면 골 때리니까 그 전에 다 현물 인수도 거부 물량들은 청산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든지 가지고 놀고 있겠죠. 그죠? 그 가지고 노는 시세에 WTI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크루드를 가지고 보고 가스를 가지고 보면 사실상 그런 가격들이 실물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그렇게 컸었던 구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튼 중요한 건 가스는 모자란 게 아니었었다. 인도가 받았었다. 인도에서 받아서 미국이 다 소화를 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 흐름이 지금 이란 때문에 바뀌려고 한다 정도까지만 그건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요.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아까 선을 그었었던 저게 LNG 터미널을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일정이 되게 급했어. 일정이 되게 급했단 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유럽에서는 그 가스를 받기 위한 터미널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냐면은 영국에도 하나가 있었고요, 에스토니아에도 있었고요, 라트비아에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지천에 널리지. 그다음에 벨기에에서도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안 끝나. 이탈리아에서도 그다음에 크로아티아에서도 그다음에 그리스에서도 이렇게 제가 지금 점 찍어놓은 이 지역에서는 다 터미널을 고려를 하고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정식 인프라라고 하기보다도 이걸 우리가 FSRU라고 해요. 이거를 FSRU라고 하는데, FSRU가 뭐냐 하면 이게 이 플로팅 스토리지 리가스피케이션 유닛, 플로팅 스토리지 리가스피케이션 유닛 해서 FSRU라고 하는데, 그냥 더 편하게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이게 뭔지. 플로팅 스토리지 뭐겠어? 둥둥 떠 있다고. 액화 LNG를 다시 기화를 시켜서 육상에다 공급을 하거나, 반대로 기화된 LNG를 가스를 압축을 해서 LNG로 만들어 액화시킨 다음에 어디에다가 배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선박을 FSRU 선이라고 해요. 그런 장치를 FSRU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이건 뭐야? LNG 선인데, LNG 선인데 한 급 더 발전한 LNG 선이지, 그지? 오래된 LNG 운반선을 개조해서 만들다 보니 중고 LNG 운반선 가격을 높이게 됐고, 신규 LNG 운반선 발주를 더하게 한 효과가 있게 되는데, 배에다가 FSRU를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땅에다 만들면 터미널이 되는데 배에다 이걸 만들면 FSRU 선이 된다고. 네, 이러면 또 오늘 이 조선주 관련돼서 또 노출되는 게 하나가 만들어지는구만. 전 세계에 지금 LNG 수입 터미널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한 5년을 잡거든요. 근데 FSRU를 신규 건조하면 2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 LNG 운반선을 FSRU로 개조하는데도 1년이면 된다고. 개조하는데도 1년이면 된다고. 사실은 전 세계 LNG 운반선이 지금 700척 정도입니다. 근데 FSRU 개조 대상이 이번에 노후 운반선이 250척이고요. 그 다음에 좀 빨리 개조가 된다고 하면은 신규 LNG 발주보다 더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발주가 밀려 있다는 게 핵심이야. 그럼 자꾸 뭐를 더 하려고 하겠죠? 선주들은.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상에다가 터미널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 이런 배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 그죠? LNG를 쓰고 싶지만 이게 그렇다고 뭐 터미널을 만들기엔 비용이 많이 들고, 야 배를 갖고 있다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배 몇 대 LNG로 FSRU로 개조를 해갖고 일단 답을 내보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겠지, 그지? 그래갖고 여기서 대거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자, 그러니까 관련된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오전 방송 보신 분들은 당연히 답을 찾았을 거고. 근데 독일은 이번 겨울에 무슨 가스가 부족해서 죽겠다고 얘기하고, 우리도 뭐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면서 가스값이 막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자, 정신을 좀 차리자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고래가 포유를 하는 그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잖아. 본질이 뭐냐고. 본질이 가스값이 올라간다는 걸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푼돈밖에 못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맥켈란을 못 먹고 맨날 BBN 알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을 봐야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지금 이 상황을 가스값이 올라간 게 문제냐고.
아니, 자, 핵심은 겨울이 오기 전에 가스를 채워놔야지 돼. 응? 노드스트림으로 받을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답이 없어. 그럼 이제 얘들은 어떻게 난방과 전력을, 러시아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가스값이 올라가는 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노드스트림 1 이거 가스터빈 AS 캐나다에다 맡겼는데, 니들이 우리 제재하네 뭐하네 갖고 지금 그거 프로펠러가 안 와가지고 부품 조달을 못해서 내가 얘들한테 가스를 못 주고 있는 거 아니야. 60% 못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왜 내 탓이야? 서방 세계 탓이지. 아, 이게 또 팩트란 말이에요. 그 군소리를 할 수가 없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그 터빈을 내줬다. 예? 울며 겨자 먹기로 내줬는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사실 녹록하지만 않아요. 그런다고 해도 이 답이 안 나와. 지금 가스터빈을 확답을 받고선 뭐 다 내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럼 당연히 유럽 쪽에서는 올 겨울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EU 텍스노미 전후름에서 이탈리아는 야, 슈퍼카를 전기차를 뭐 쓰고 이래야 된다는 거는 우리는 배제해줘라. 슈퍼카 아니냐. 프랑스는 뭐 아니 지금 뭐 태양광을 갖고 답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2026년, 2025년, 2030년까지 뭐 하겠다는 계획을 뒤로 좀 더 미루자. 벨기에도 그런 거에 찬성을 하게 되고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 노선을 좀 바꿔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주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생각이. 이 독일은요, 여러분 지금 가로등이나 신호등 밤에 안 쓰는 시간에 끄고 또 무슨 뭐 전기를 아끼고 땔감과 석탄, 뭐 히타, 스토브, 뭐 이런 것들 지금 펠렛 다시 예전에 유가가 굉장히 비쌌을 때 있잖아요. 예전에 유가가 굉장히 비쌌을 때 기름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각광을 받았던 게 펠렛이거든요. 펠렛 난로. 남아 돌잖아. 전 세계 어디든 펠렛은 그 톱밥이라든가 그 나무 기립밭이 그냥 엄청난 압축을 지킨 거기 때문에 이게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를 떼는데 이게 압축시킨 나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량이 높아. 물론 매연은 아니죠. 매연은 아닌데 이렇게 나무 타면서 나오는 연기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서도 어쨌든 화목난로, 펠렛난로가 무지하게 유행을 하면서 펠렛 값이 또 갑자기 막 올라갔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막 그런 것들을 사지게 하고 있어요. 여름이지만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또 생각나는 기업 있지 않냐? 우리나라에도 그거 잘하는 기업이 있는데 한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사실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보고 싶지 않은데 그 뭐 수출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좀 볼 생각입니다. 그 캠핑용 잘 만든다는 소문이 있고 여름에도 좀 수익이 좀 짭짤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모르겠다. 그런 좋은 종목이 하나 또 있다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한데 지금 그래서 그 독일 의회가 이번에 석탄 발전소 재가동을 허용하는 비상 법안이 통과가 됐고 또 올해 안에 완전히 멈출 예정이었던 원전 가동을 연장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독일에 있는 원전이 3개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게 22개 중에서 3개 남았다고. 그래서 21년까지 웬만한 건 다 폐쇄가 된 거고 그 나머지 3개도 올해 폐쇄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예. 근데 이게 공공발전에서 3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10%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뺄 수가 없는 거죠. 에너지를 한 나라의 에너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안보를 한 나라와 한 지역에 몰빵을 하는 것만큼 바보 같고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어요. 거짓을 해서 벌어진 일인데 또다시 그렇게 뭐 하나에 몰빵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찬성을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단지 석탄이라든가 태양광에만 의존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은 세 개의 원전을 그래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야. 지금 집권당이 3인당이잖아요. 3인당하고 독일의 3인당과 연정을 하고 있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게 녹색당이에요. 근데 이 녹색당이 사이코란 말이야. 녹색당이 친환경 탈원전이란 말이야. 노선 자체가. 그리고 독일 에너지 정책을 맡고 있는 부총리하고 경제장관이 하베크잖아요. 이 하베크가 녹색당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 동네도 지금 이 전력난과 친환경 뭐 이거 얘기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자꾸 여러분 저는 어느 나라든 정치인들이 각 국가의 경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래서 자신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요. 자신들이 밀고자 하는 정책이 있으니까 명분을 위해서라도 나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에 대한 이 가호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 정치인의 기본 자세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다 잡아다가 민찌를 내야지 돼. 이 새끼들은 잡아다 확 갈아서 개사료로서 개도 안 먹을 걸 아마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전쟁이 지금 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는 한쪽만 좋다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제가 이것도 한 4월부터 바뀔 거라 그랬죠. 이제 슬슬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욕 직사기가 더 먹기 전에 젤린스키도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국민을 담보로 지 고집 부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양반도 푸틴도 정상은 아니지만 젤린스키는 더 정상이 아니네라니까요. 쟤도 정상이 아니지만 쟤는 더 정상이 아니라고. 그런 도라이 개 또라이하고 상 또라이 둘이 만나가지고 개 상 또라이가 됐으니까 개 상 또라이의 싸움에 답이 나오겠냐고. 거기다 대놓고 무슨 감나라 배나라 무슨 언론이 밀고 뭐라 쓸데없는 짓이에요. 지구상의 전쟁이 언제 그쳤었는데 지구상의 전쟁이? 예? 지구상은 항상 전쟁 났었어요. 쟤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아프간하고 중동에서 얘기하겠지? 응? 전쟁 때문에 시장이 망하고 전쟁 때문에 무슨 인플레가 지구상에서 전쟁이 언제 멈췄었냐고. 더 골 때린 거 알려줘요? 예전에 기름값 120, 130% 올라갔을 때는 인플레가 왜 안 왔었는데 유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모든 인플레가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플레는 그 뒤에 뭔가 조율하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플레가 제가 뭐 때문에 꺾일 거라 그랬습니까? 물가 연동국채를 드랍하기 시작하는데 물가가 어떻게 올라? 연준이 조율을 하고 있는 건데 뒤에서. 그러니까 연준이 갖다 맞추겠다고 하는 그 값에 맞추게 되어 있어요. 물가는. 물가 연동국채에 이미 답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걸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건 헛짓거리지.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구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겁먹고선 인파스를 사고 하방을 보고 있고 그게 얼마나 내가 볼 때는 이게 뭐냐? 아니 이게 손바닥을 이렇게 딱 펴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앞으로 갖고 이렇게 올인해 버렸잖아. 난 그래갖고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 해. 얼마나 편안하냐고. 다 이거보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정치적으로 경제를 해석하려고 한다. 정말 못난 거예요. 그게 정말 국민 담보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국가의 수장들은. 아무튼 독일이 그러니까 뭐 선진 시장이 다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럽이 다 그런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2년도 이후에 그 다음에 13년도 넘어가면서 남유럽의 포퓰리즘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전 세계에 번지게 될 거고 저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트렌드가 될 거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런 것들이 물을 건너가지고요. 동서양의 경계를 넘으면 동양에선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만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동양의 서양으로 넘으면 거기서 또 이만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아니 뭐 까놓고 얘기해서 뭐 K-팝이 대박이냐 우리 입장에서 아니 근데 걔들은 좋대잖아요. 그죠? 아니 그것처럼 거기에서 어떤 문화가 들어올 때는 또 변질돼서 들어온다고요. 대표적으로 70년대 포스트 모던을 할 때 유니섹스도 우리나라엔 잘못 들어왔어요. 유니섹스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었었거든요. 괜히 아줌마들이 가다마이 입고 막 이만한 이런 80년대 뉴스 보면은 아나운서들도 머리 딱 하고 가다마이 이빨 막 어깨 이만해 갖고 뭐 이런 거 입고 있잖아. 예전에 김성환 씨가 광고하던 잔탁 있어요. 잔탁. 그 탤런트 김성환 씨가 그분 가다마이 봐봐. 로봇. 이게 골 때린 거라고. 그것도 하여튼간 어떠한 문화가 들어올 때 항상 변질돼서 들어오거나 왜곡이 되거나 오바를 하게 되는데 저런 포퓰리즘도
PC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고, PC주의에서 우리의 페미도 원래 페미니즘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페미니즘도 왜곡돼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좌우, 남녀, 노소, 위아래는 다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야. 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면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먹고 살기 좋아지면 그렇지 않아. 야, 아무튼 우리 저 동네 얘기로 다시 계속 넘어가 보자고. 재밌죠? 듣다 보니까. 내가 이게 주식은 재밌게 해야 돼. 마음이 편해야 되고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해봐야 답도 없는 거예요. 여튼 얘는 녹색당은 되게 강경해. 치를 떨어요. 근데 지금 총리는 하베크는 녹색당 출신이라고 그랬죠. 얘가 여기서 탈원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봐. 이게 정치적 자살행위라고요.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은 빠질 수가 없어. 근데 얘들은 사실 상황이 발생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이 주변국에 분명히 전가를 하게 되어 있어. 독일은. 예전 같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얘 남유럽에서 포르투갈 같은 데서 문제가 일어나면은 ECB의 가장 큰 지주가 독일이란 말이에요. 3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 일 있으면 북유럽 국가들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얘들이 스스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이전처럼 조율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독일 채권금리는 급락을 하게 될 거라고. 위험한 채권을 팔아서 안전한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으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점점 벌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안정적이지만서도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또라이가 언제 튄다고 예약하고 튀냐고. 또라이 보존 법칙이 아시죠? 어느 사회, 어느 집단, 어느 동네를 가든 한정 총량 안에 또라이는 적정 또라이의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있거든. 또라이 총량 유지 법칙에 의해서 또라이의 총량은 유지가 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또라이가 언제 똘끼를 발휘하게 될지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방송하고 있는 제가 정상 같아 보입니까? 저희 가족들이 이모나 이모부가 저를 보면, 야, 너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눈이 돌아가면 뵈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참고 살려고 되게 노력을. 근데 웃으면서 그냥 헤헤거리고 이렇게 잘해주니까 걔 알로 보이나 봐. 자꾸 사람을 열받게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냥 그러려냐고 참고 살게. 반박하면 네 말이 맞아. 그냥 그리고 조용히 사니까 그냥 막 그런 줄 아나 봐. 아, 참 진짜 재밌어 사는 게. 근데 그러다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또라이가 언제 미칠 거라고 예고할 수 있냐고요. 저 동네에서 언제 무슨 소리를, 저게 한 나라의 집단의 유로연합이 29개 중에서 유로화를 사용한 18개 연합인 유로존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국가의 의원이 몇 명이며 정책 이권자가 몇 명이며 보조하는 놈들이 몇 명이며 잘났다고 떠드는 몇 명이고 대학 교수가 몇 명이고 뭐 경제학자가 몇 명이냐고. 수도 없이 많은 애들이 매일 입을 내는데 거기서 뭐 몇 놈 또라이 한번 시비 걸기 시작하면 그러다 쌈박질러면 답 없는 거예요. 그지? 야, 그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무튼 지금 팩트는 얘들은 원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력, 가스, 얘는 답이 안 나온다. 항상 제가 얘기하죠.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장에 상황이 발생했어. 혹은 어떤 우려가 있다. 그거를 알았느냐 안 알았느냐,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식량난이 난다고? 그렇게 되게 내버려뒀으면 누가 그렇게 되게 내버려뒀어요? 뭐 유가 때 기름이 없어, 기름이 파동이 나, 그렇게 되게 내버려뒀습니까? 아니, 문제가 있다고 한 거를 그렇게 되게 내버려둔 진짜 바보 동신 같은 지도자가 지구상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 정말로. 인지했으면 그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뭐야? 인지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걸 봐야지 돈을 벌지. 인지를 못했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인지했으면 그렇게 되게 내버려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
인지했으면 인지했구나. 거기에 베팅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지했는데도 저게 문제래, 저게 문제래. 아니, 세상에 다른 나라 물 건너갖고 다른 나라 국민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당 국가의 정치인이 모를 리가 있고, 해당 국가 정재계를 담당하는 위인들이 그거를 담당을 안 할 일이 있겠냐고. 당연히 힘을 쓰죠. 근데 그거 보고선 죽겠다고 거기에 베팅을 한다고? 그거는 정말 자살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대중과 같은 방향을 따라가면 항상 죽는 거예요. 자, 아무튼 답을 알았잖아.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들 때문에 안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럼 주변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봐야지. 그지? 그리고 오늘 봐야 될 건 영국이에요. 영국이라고. 이전까지는요, 파리하고 독일로,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로 가스라던가 에너지가 있으면 이거를 도브해협, 도브해협을 통해서 그냥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주고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갖고 세상에 런던부터 에든버러까지 답이 나오겠냐고. 아일랜드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얘들은 카타르에서부터 가스를 수입하고 있었어. 카타르가 어디 있는 나라예요? 카타르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는 지도 안 보고 그냥 짚을 수 있어야지 돼요. 카타르가 어디 있는 나라냐고. 그럼 여기서 막 카타르를 찾는단 말이에요. 막 이런 데서. 카타르 여기 붙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카타르.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잔 말이에요. 자, 가스가 갔다. 카타르에서 이제 가스가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냐, 가스가. 배에 실어서 그러면은 하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경로를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아까 봤지? 예? 아까 우리가 저거를 봤잖아. 예? 이 마린 트래픽을 봤잖아요, 그죠? 마린 트래픽에서 지금 현재도 그 모양 그 꼴이 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지. 하고 카타르에서 배가 어떻게 움직여 지금. 여기서 실어가지고 쭉 가고 있지 지금. 수에즈 운하 뚫고 들어갔죠, 그죠? 뚫고 들어갔고 그 배가 어디로 가. 그래서 흑해로도 들어가고 남유럽 쪽으로도 유입이 되잖아, 그지? 그리고 세우타하고 싹 지나가지고 유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개짓이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비효율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지금 야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뭐요 지금. 이게 무슨 낭비 중에 낭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저게 효율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저게 효율이었던 시절. 희망봉을 찍고 돌아가야지 되는 시절. 와, 개꿀이다. 일로 가면 정말 가깝다. 근데 이게 무슨 간단하잖아. 그래서 엘라톤 아스칼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지,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뚫립니까? 이제 파이프가 생겼단 말이야. 언제 가동하냐는 퀘스천 마크. 그거는 뭐 아직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면은 굳이 수에즈 맥스가 필요하다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의 규격을 수에즈 맥스라고 해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배의 규격을 파나맥스라고 하고. 굳이 수에즈 맥스가 필요하겠어? 왜 수에즈 맥스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더 넓은 항구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얘기도 그냥 거기까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거야. 야, 오늘 근데 너무 많이 풀어주는데 정말 너무 많이 풀어주는데 이게 참 재밌는 시대의 흐름인데 말이야. 돈들 많이 버세요. 아무튼 다시 얘기를 이어가 봐요.
독일도 내년에 LNG 터미널을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영국에서 그렇게 받은 카타르에서 받아서 쓰고 있었던 그것만 갖고는 이제 얘들은 답이 안 나와요. 독일은 결국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겠지만 미국에서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터미널들 LNG 터미널을 만들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배들이 오게 될 거란 말이야. 이쪽으로. 영국은 뭐가 있어요? 카타르에서 받아오던 가스를 활용한 터미널이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걸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지금 독일도 카타르랑 10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얘 지금 뭐라 그래? 10년 공급 계약 체결했다 그랬죠, 독일이. 근데 얘 이미 어디다가 수출하고 있다 그래? 영국에 수출하고 있다. 영국에만 수출하고 있겠어?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겠지? 장기 계약 물량이 묶여 있잖아요. 전체 계약 물량의 80%가 넘는 물량이 장기 계약 물량이란 말이에요. 독일이 갖고 온다고 해봐 얼마를 갖고 오겠냐고. 10년을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해봐야 이미 다른 나라는 장기 공급 계약 안 했나? 응? 그럼 여기로 보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 가스가. 이런 게 개꿀인 거지. 이런 걸 알아야지. 그럼 이제 없어요. 지금 독일이 필요로 하는 게 700억 입방미터를 넘게 필요로 하고 있는데 카타르가 줄 수 있는 게 200억 입방미터밖에 되지 않아. 그것도 안 돼. 남은 건 어디서 채워야 돼? 500억 입방미터는 미국이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어떻게 채워줘야지 되겠냐? 저거를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저걸 채워주려고 하면 내가 그래서 뭐라 그러지? 지금 판이 에너지가 태양광 풍력이 야로라니까. 그것도 움직이지만 제한적. 뭐가 전체가 됐다겠어요? 그 3,690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해서. 조맨친이 구역구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걔 지역구에다 뭘로 돈 밀어줬어? 뭐 수소분이 뭐니 개소리 해가지고 걔들 화석에너지 투자할 수 있게끔 돈 배팅해주고 내가 뭐 우리 주지사 맡고 있는 동안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여러분 제가 열일 했습니다. 그러면 지는 목에 핏대 올리고 또 쓱 사인해주면서 BBB 법안 통과하는 것처럼 일타 양피 치려고 하는데 양아치라는 건 계속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냥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걔 그러다 총 맞아 죽지 않을까 싶다고. 아무튼 그럼 뭐 가스는 뭐 그럭저럭 그렇게 해결한다네. 근데 오늘 지금 요 이야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벌써 LNG와 관련된 것들이 참 신기한 배 얘기도 내가 오늘 좀 해드렸고 또 터미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좀 나와 있고 뭐 앞으로도 뭐 가스 가격이 뭐 어쩌쿵 저쩌쿵 얘기해보면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지? 주체가 누구냐, 주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지. 근데 경쟁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 경쟁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응?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거를 들고 버틸 수 있겠냐고. 없지. 나눠 먹어야지. 그런데도 가스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글쎄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뭐 가스는 뭐 그래요. 뭐 가스는 뭐 그렇다 하더라. 그럼 전기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또 재미나네. 전기 또 어떻게 할 거냐? 전기 또 어떻게 할 거야? 2025년까지 뭐 원전 다 안 쓰겠다고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원전 3개 가동하겠다고 뭐 저러고 있는데 뭘 어쩌겠다는 건지 난 진짜 당최 모르겠다. 뭐 전기가 없어가지고 뭘 가스를 떼가지고 할래나? 난방 가스도 없는데 전기 떼가지고 지금 가스 떼갖고 전기 만들겠다고? 태양광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또 태양광 풍력 갖고 욕을 직살나게 얻어먹고 이제 이거 좀 조율해야 되겠다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와중에도 태양광 그게 니들이 얘기하는 정치적 명분이니? 응? 한번 그렇게 질문해봐봐요, 슈레더한테. 앗소리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리하야 2025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겠다 했던 벨기에가 10년간 우리는 연장하겠습니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우리는 신규 원전을 지어야 되겠다. 야. 어? ING야. 얘네들은 신규 원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항상 팩트만 얘기합니다. 하나는 리투아니아는 리투아니아는 얘들도 마찬가지야. 더 골 때리다. 근데 영국은 원전 7에서 8기를 증설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원전을 다 더 짓거나 연장하겠대잖아 다들. 예? 그래서 폴란드는 원전이 없어요, 여러분. 예. 얘들은 지금 원전 건설하고 있다 그랬죠. 폴란드는 원전, 얘들도 원전. 그래서 미국에다가 원전 도입하게 좀 기술 좀 해주시오. 여기 원전 지으려고 해요. 여기는 지금 다 원전 짓고 여기도 원전 짓겠다고 하고 있고, 얘들은 남은 거 10년 더 쓰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 뭐 여기는 뭐 영원히 플레이스 8이잖아. 그러니까 뭐 저기는 뭐 지들 알아서 하는 거고. 남유럽은 뭐 굳이 모르겠다. 아유, 뭐 여전히 무슨 뭐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글쎄다, 그게 그렇게 뭔지는 그들만의 역사가 있어. 이게 또 남유럽과 예전 비잔틴 제국부터 시작해갖고 신성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나서 동로마, 서로마, 신성로마 제국이 신성하기를 했냐, 로마 제국이기를 했냐,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껍치고 했고, 결국 그래가지고 독일은 360개 연방으로 찢어진 국가가 돼버린 거야. 그런 것들이 다 원흉이 돼가지고 민족 간의 싸움, 게르만족과 여기 유럽 역사 얘기하면 재밌는 거 너무 많이 나와.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여기는 딱 지중해 연안이잖아요, 그죠? 따뜻해. 옛날부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식량난은 없어요. 물고기 잡아먹고 올리브 따먹고 하면서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3시만 되면 뭐 남들 바쁘게 일하는 전 세계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낮잠이나 쳐자고 있지. 근데 그 시에스타도 요즘은 시에스타를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도 그거 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들만의 문화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들만의 문화는 그들만의 문화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쁘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성향 자체가 이렇게 캐세라 세라라고. 얘들은 원래 성향 자체가 그냥 될 대로 되라요. 영국 같은 데는 무슨 뭐 영국 신사가 어쩌고, 영국의 런던 스모그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쟤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상황을 만드는 애들이라고. 인재야, 인재. 나중에 런던 스모그 사건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지금 상황이, 여기는 뭐 다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뭔데, 아니 그것도 대기근이 와갖고 발생했었던 상황들. 그 당시 우크라이나가 농업혁명이니 뭐니 하고 작업질을 하면서 들어왔었던, 여기 친러가 분명히 있었다고. 그리고 이거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고요. 러시아의 수도가 키예프였어. 키예프에서 북동으로 옮겨라 해서 키예프에서 북동 가면 어디야?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수도가 된 거예요. 이 폴란드하고 쌈박질하면서 뺏기고 하면서 얘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 독일, 지금 쟤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독일이 예전에 오스트리아가 우리 땅이었으니까 얘들은 우리야라고 편입시키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좀 시끄러웠던 상황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제 그 짓거리 하지 말자.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못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야, 우리도, 자, 이산가족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이산가족은 불쌍하고, 이산가족은 뭐 타향에서 와서 뭐 고생을 하고, 아니 얘들도 마찬가지라고. 여기에도 원래 여기에 자기 친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러였다고. 그래서 그래, 이게 그냥 단지 그냥 뭐 어떤 그런 상황만 가지고 저들만의 이 전쟁의 이 판도를 우리 좋을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다른 나라가 와갖고 동해를 Sea of Japan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독도 가지고 뭐 또 다른 나라 애들이 와갖고 독도가 뭐 다케시마 일본 땅이다 그러면 너 한번 강남 한복판을 가든 뭐 여의도를 가든 어딜 가든 그런 말 한번 해봐. 열십자로 찢어져 입이. 요즘 같은 때 한번 그래봐. 동서남북으로 갈갈이 찢는다. 아주. 우리는 그렇게 다들 거기에 민감한 사람들 아니야. 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인문학이나 역사학의 관점으로 이 많은 것들을 다 보고는 있지만 돈을 갖고는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해를 볼 수 있냐. 저 판을 내가 2년 전부터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을 갖고 대박을 낼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현대 미포조선을 가지고 130%가 되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 흐름이 나올 때까지 사람들을 못 팔게 가져가게 만드는 근거를 나는 계속 제시를 했었던 거고, 그거를 우리 가족분들이 잘 따라주신 거고. 그죠? 미포조선이라고 하는 게 그거야 결국. 누가 담당할 거냐고 그래갖고 그거를. 중국이 LNG선 만들겠다고 그 주적을 떨다가 전 세계에 개망신을 그 개망신을 당하고 어떻게 해? 호주 앞바다에서 멈춘 그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 배? 그 뭐 한 달 안에 고쳐가지고 한 달 안에 고치기 뭐 소리 소문 없이 인양해갖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그 배는. 누가 만들 거냐고. 일본은 여러분, 일본이 배를 못 만드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조선 한파전이 있었던 시기에 2000년대 중반에 조선주 막 가고 할 때, 조선주가 제가 2014년으로 보지 말자고 했었던 이유는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플랜트에 집중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했었던 거예요. 뭐 대우조선이 뭐 이런 거 다 작살났잖아 그래갖고. 근데 그 이후에 조선 단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중국한테 배를 뺏긴 이유는 뭐냐면, 그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는 보조금 정책이라고 하는 거에 한계가 제한이 있어요. 근데 중국은 히토류를 잘 만드는 나라잖아요. 히토류 하면 중국만 떠올리잖아요. 히토류 전쟁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히토류를 판다는 거는 첫째, 인권이 무시가 돼야 되고요. 환경 생각을 하지 않는 파렴치함이 있어야 되고요. 노동력이 쌓야지 돼요. 임금이. 그 세 개에 부합하는 게 중국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히토류를 많이 만들 뿐이지, 히토류는 대한민국 땅 어디를 파도 다 나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땅을 후벼파면 히토류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희귀한 금속이 아니야 히토류는. 희귀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할 뿐이에요. 쉐일도 마찬가지예요. 쉐일도 수압화세법을 가지고 릭을 뚫어서 러그를 뚫어갖고 쉐일을 딱 수압화세법을 때리면 환경오염. 그래갖고 환경론자들이 이 난리를 치고 러스트벨트가 작살이 났었던 거예요. 그 민주당 공화당이 내걸고 있는 그들의 시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요. 왼쪽 얘기가 맞고 오른쪽 얘기가 틀렸다고 하면 왼쪽만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왼쪽 얘기도 맞고 오른쪽 얘기도 맞기 때문에 공생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저쪽 정책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극좌와 극우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아니, 적당히 사람은 진보적인 보수적인 색깔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모든 국가는 다. 근데 거기서 극으로 몰고 가잖아. 극으로. 그래서 극으로 몰고 가서 극좌가 되고 극우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걔들은 못 말려요. 어느 나라든 걔들은 못 말려요. 그걸 갖고,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느 나라가나 그런 애들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말릴 거야? 자신만의 신념 갖고 싸우는데 죽창 들고 뛰어드는 걸, 그 뭐 죽창 맞으려고 그럼 달갑니까? 아니, 야, 세상에 새총에다 볼트 집어넣고 쓰면 그거 맞으면 맞방 맞으면 뚫려. 그거 어떻게 할? 걔들은 왜 싸워? 그냥 그건 그들만의 몫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뺏기게 된 이유는 뭐 지급금이니 지원금이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한테 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머리를 잘 썼어요. 영국에 차관을 해가지고 선주들한테 너 영국에 돈을 빌려. 영국에 돈 빌려. 우리는 지원 못 해줘. 우리 지원 못 해주니까 너네 영국에서 지원해라. 영국에 돈을 빌려. 다른 명분으로. 그거를 일본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아씨야 막 이러고 있어갖고 그래서 놓친 거야. 응? 조선은 거들떠도 보면 안 됐었다고요 그때. 근데 다들 그래서 조선이 작살나고 창원이 망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꿈틀꿈틀 뭐가 움직였어요? 조선주의 가격 변동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여러분들한테 왜 조선주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다고. LNG 추진 피더 컨테이너 시장에 대해서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 상황이 그냥 그대로 벌어진 거야 상황은. 그래서 지금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그래요. 이거 저기 연초에 내가 써드린 건데 그게 나중에 한번 읽어봐봐요. 이 말대로 지금 사람들이 떠들고 있나 안 떠들고 있나. 이벤트 미포잖아. 제목이 이벤트 할 종목 알려달라 그래서 연초에 내가 이거 과장님한테 보내드린 거야. 저는 올해 주도는 이거다라고 이거 알려드렸었다고.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갖고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 제가 시황 말씀드리는 이 과정에서 답이 나왔다고요. 지금 가야 될 것들에 대한 답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엉뚱한 걸 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같은 팩트를 가지고 뭐 지원금이 3,690억 달러가 떨어졌는데 그걸 갖고 뭐가 대박이래. 뭐 배터리 중국을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대적 수혜를 보겠대. 법 안에 세부 사항을 보라고. 우리도 아침에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도 배터리 관련돼 갖고 중국산 수입해갖고 완제나 중간재 만들어서 납품하면 그거 들어간 차는 보조금을 못 받는 거라고. 보조금을 50%가 350만 원 받냐 700만 원 받냐. 당연히 700만 원 받는 차를 사지 사람들이 보조금 350만 원밖에 안 준 차를 왜 사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완성차 업체가 수혜도 못 봐요. 미국 내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와 배터리는 구분해서 봐야 되나 계속 얘기하죠. 중국과 경항을 벌이거나 중국과 연계가 있는 배터리는 보는 게 아니라고.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상황이 벌어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 관계없는 배터리는 대박이 나겠지. 그죠? 그게 뭔지는 난 모르겠다. 근데 알아도 모르겠다. 그래도 알아도 별로 사고 싶진 않다. 더 대박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아까 원래 얘기는 조선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미에 나왔잖아. 어떤 나라가 지금 뭐 원전을 만들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고요.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그러면 정말 막말로 원전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원전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왜 말을 못 하고 있냐고. 얘들 지금 바다에 띄웠어 원전을. 미세먼지만 날라온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원전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면 얘들 바다에 띄운 거 뭐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지형적인 부분에 대한 이 수혜를 가장 잘 보는 국가 중에 하나였었고, 그래서 중원을 장악하는 자 천하를 평정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중원을 장악하면 천하를 평정한다고. 땅덩어리가 동그래. 그지? 중원을 장악하면은 천하를 평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이미 얘들은 지정학적인 유리함이 뭔지를 알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원을 장악한 핑핑이가 뭔 짓거리를 했습니까? 일로 다 옮겨버렸잖아 공장을. 철강이니 뭐니. 소각장부터 시작했고 화장장까지. 더러워 죽겠어. 제가 지나간 얘기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팬데믹 때 11월 달에 처음 2019년도 11월 달에 발생하고 1월 달에 중국에 사람들이 갑자기 픽 쓰러지고 있을 때 제가 특집으로 시황을 썼어요.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가족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상황 발생해서 막 미국에 뉴욕에 막 시신을 실을 데 없어서 차에다 실어놓고 그게 아직도 뭐 여름에 썩내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말이에요. 그 해 우리나라에 이산화황 농도가 무지하게 이산화황 농도가 높았었어요. 근데 그게 대기 중에 그게 그렇게 높아질 만한 게 뭐가 없어. 뭐를 태우면 그게 그렇게 높아지냐면 농도가 시체를 태우면 그렇게 높아져요. 화장장에 그냥 막 여기서 태워가면서 그 냄새가 좀 남다르지 않았습니까? 2년 전에 대기질이 좀 별로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갖고 근데 구사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사를. 여러분 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그때 진짜 쓸데는 보여주기 정책인 거예요. 키친타월만한 거 그거 쓰고 다닌다고 해서 무슨 바이러스가 막히겠냐고 생각을 좀 하라고. 실내에서 안 쓰면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여러분 소식껏 행동하세요. 그냥 쓰기 싫으면 쓰기 말고 쓰고 싶으면 남한테 피해 주는 것 같고. 그러면 침이나 안 튀기겠지. 아직도 말하면서 침 튀기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아니 침이 안 튀기겠지. 근데 그게 대기 중에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참. 아무튼 뭐
명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그야 뭐 난 모르겠다. 아무튼 여러분 몸 관리들 잘 하시고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시장에서 앞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대한 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아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대를 그리고 흐름을 얼마큼 우리가 인지하려 하고 보고 있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뭐 그때그때 테마 아니 수익을 볼 수 있죠. 바짝바짝해서 막 뻥 튀어 올라가는 거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말이에요. 뻥 튀는 것들은 올라가는 과정에 잘라먹거나 올라가서 위에 또 물려요. 저는 수급을 핸들링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리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물량을 효과적으로 넘기고 뺏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교과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제 가족분들한테 여기서 파세요라고 하면은 그 가격이 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사세요라고 하면 그 가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LG 오늘 종가 전까지 걸어두면 체결될 거라고 했던 가격 얼마나 그랬죠? 84,500원이라고 그랬죠. 오전까지 오지 못했었던 그 가격이 왔나 안 왔나 봐요. 고가가 얼마입니까? 84,500원이죠. 얘는 오늘 84,500원 위로 올라가는 건 오바예요. 갈 수가 없는 수치라고. 왜냐고는 묻지 말아요. 그거 설명하려면 시스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로직을 끌어와야 되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말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흐름 나가기 전에 여러분 사고 싶은 만큼 사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던 이유도 거기에 기인을 했었던 거고 가다가 내려오니까 잘라먹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 베이스 물량은 저 밑에서부터 갖고 왔던 물량은 계속 답을 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갖고 100%의 수익을 냈으니 모두가 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못 내요. 종목만 가져가서 뭐 어떻게 답을 내겠다. 아니 그 부디 수익 잘 내길 바래요. 부디 수익 잘 내길 바래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게 가는 과정이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돌아가는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했었던 내용들도 저 많은 도라이 중에 누가 어떻게 생각을 바꿀지 저는 몰라요. 그게 바뀌는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면은 드랍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종목이랑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냉정해야죠. 남녀관계는 질척될 수 있어요. 남녀관계니까. 근데 종목이랑 사랑에 빠지잖아요. 진짜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10년을 묵는다고 사람들이. 언제 가겠죠. 망하겠어요. 적금도 지지 가져갑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서도 그 표정을 계속 유지해봐봐. 집에 가면서 표정 이렇게 되잖아. 씨발 죽겠는데 자꾸 갈구네 저게. 표정이 그렇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게 말이 좋아가지고 무슨 뭐 장투고 나발이고 아니 그거 왜 죽은 자식 보라 자꾸 만지고 있냐고. 답 다 나온 거를 선반영 끝난 거를 왜 거기 가서 미련하게 거기 갖고 문대고 있습니까? 아침에도 얘기했죠. 2020년부터 우하향하고 내려온 대형주가 있는가 하면 미포조선처럼 우상향을 하고 올라간 대형주가 있다고. 이유를 알아야 가져가지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가져가고 뭐를 알아서 이거를 뻗댕기고 가져갈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밤에도 바뀌고 내일 밤에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꾸준히 어떤 것들을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주체들이 그런 걸 알았다고 하면 주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탈을 하겠죠. 제가 지금 우리 보유하고 가져가는 종목 중에서 주가를 아무리 까내려도 주체가 이탈을 하지 않으면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방에서도. 주체 이탈이 없으니까 난 가져가는 거야. 내가 주체보다 어떻게 더 많이 알아요? 내가 걔들만큼 독어를 잘하냐, 프랑스어를 잘하냐, 아니면 영어를 잘하냐, 영어, I'm a boy, you are a girl, 연병하고, 무슨 영어를, 일어는 좀 한다. 근데, 어떻게 그걸 내가 다 알아? 그죠? 그럼 나보다 더 잘난 놈들이 그건 알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먼저 알고 있는 놈들은 냄새 맡고 도망가겠지. 주체 이탈이 포착된다? 도망가야죠. 근데 그게 주체 이탈인지 공매도인지 아니면 뭐 CFD인지 주선을 매도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구분하고?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죠. 시장에서 같은 팩트를 줘도 돈 버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돈 버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요. 얼마나 재밌어요.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아요? 남들과 다른 노선을 걸어가고 있다는 게? 겁나서 죽겠다고 하는데 더 사고 있어. 더 샀더니 좋은 일이 벌어져. 단타하겠다고 백날 옮겨 다녀봐요. 멧돼지처럼 뛰어다니니까 뒷다리밖에 더 잘리겠냐고. 손절하고 옮기고 손절하고. 그게 먹힐 때 해야지. 누울 때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갈 때 먹고 가고, 지금 우리 뭐 단타 치고 돌릴 땐 돌려가는 거고. 물론 스케일을 하거나 단기 투자를 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분들은 운용 자산들이 너무 많잖아요. 시장에는 자산 운용사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포지션에 맞춰서 단타를 할 수도 있고 스케일을 할 수도 있고 합성 포지션을 짤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단타를 치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아침에 얘기했죠. 내가 28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꼬라박으면서 이거저걸 해보니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고 큰 수익을 보는 분은 이게 왔다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손절이 없잖아요. 그지? 또 올라오면 팔고, 그러면 또 사고, 모아가고, 팔았으면 돈이 나오잖아. 나온 만큼 더 사잖아. 제가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어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주식은?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추면 노예가 돼. 매입량을 늘려가야 된다고요. 수익을 본 걸로 얼만큼 더 매입할 수 있는지를,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매입량 이빠야지 지금. 그냥 우리는 반발하는 과정에 웬만하면 다 본전 이상이 나온다고요. 물을 타라는 게 아니에요. 물 타는 개념으로 보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자, 얘가 지금 벌써 밑에서 150이 올라왔어요. 150%가 올라왔는데, 아침에도 얘기했죠. 지금부터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봐야 된다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봐야 된다고. 이것도 가겠지. 근데 이게 전부냐고. 이건 그냥 어차피 까진 거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지금 저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 뭐 LNG, 그럼 어느 LNG냐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뭐 본행이면 본행 관련해서 뭐라는 거야. 오늘 제가 아까 우리 가족분들한테 LG를 집어던지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뭐 어차피 우리 내일이나 모레 그냥 팔고 나갈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카톡에다 내가 MTN 카톡에 뭐라 그랬냐 하면, 니켈 가격의 변동이 들어올 건데 니켈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게 배터리라고 하는데, 사실 니켈은 활용도가 배터리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씨, 비철금속이라며. 니켈 뭐가 들어가? 니켈 가지고 뭐합니까? 스댕 만들잖아. 그죠? 스댕 냉형 강판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그러면 나오지, 뭐 BNG 스틸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스댕은 걔들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댕 중에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나 사람들의 시야 바깥에 있는 종목이 있어. 그럼 니켈 가격의 변동이 들어오면 스댕은 어떻게 하냐 앞으로? 그럼 그거가 이것저것 같이 걸치고 있는 종목은 또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단타 그거 들어갔거든요. 그래갖고 그럼 뭐 월요일 화요일날 흐름 나오는 거 보고 잠잠하게 가면 좀 놔두는 거고, 또 뭐 막 벌떼처럼 달려들면 우리 물량 받는 거지 뭐 또. 뭐 맨날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그때그때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야지 돼요. 잔재주를 부르려고 하지 말고, 그 바람이 부는 방향, 그 방향이 불면은 그 바람 따라서 바람들이 불 거 아니에요. 그죠? 자연풍이 있잖아요. 이렇게 싹 오는. 창문 열어놓으면 잔바람이 있잖아. 여러분 옛날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우리 한옥을 보면은 앞에는 마당이잖아요. 그죠? 대청마루하고 뚫려 있죠. 근데 대청마루 뒤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를 심는다고. 그럼 대청마루 뒤에는 한여름에 바람이 불어도, 이게 햇볕이 쬐도 나무가 있으니까 음지잖아. 그러면 앞마당은 어때요? 햇볕이 내리치면 뜨겁게 달아오르겠죠. 기압차가 있잖아. 기압차로 바람이 이동을 하잖아요. 대청마루에 세상 쿨한 여자 있잖아. 내가 세상에 사는 중에 가장 쿨한 여자 누구야? 죽부인 딱 끌어안고 있으면 아우 걔는 정말 쿨해. 걔는 그냥 끌어안고 있어도 쿨해. 죽부인 끌어안고 있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대단하죠. 그죠? 그런 바람의 방향,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람의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바람들을 잘 볼 수 있어야지 돼요. 단지 얼마에서 얼마에 파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마음 편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을 스스로가 유지하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지 돼. 그죠? 잠깐만요. 종가 포지션이 뭐 상방 친화적인 포지션 유지되면서 마무리되는 분위기네요. 저는 오늘 많은 부분 여러분들과 좀 내용을 공유를 했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그리고 전체 시장에 부는 바람에 20분의 1 정도만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다. 진땡구리를 체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잘 되려고 했다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살면서 생각해 봐봐요. 뭐가 일이 풀릴 일은요, 힘을 쓰지 않아도 술술술술 풀려요.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잖아? 술술술술 도와주는 사람 생기고, 희한해서 돈 생기면서 다 풀려. 일이 풀리려면 어떻게든 풀립니다. 안 되려고 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도, 그러니까 누가 뭐 안 돼 하면은 이게 핀이 돌았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거 어때? 안 돼 그러잖아요. 난 그럼 그걸 해야 돼. 반드시 저는 그렇게 해갖고 뭐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은 검증을 했죠. 안 되는 건 없다. 항상. 근데 그게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하는 거는 그 어릴 때나 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지 마. 내가 그쪽 일에 이미 몸을 담고 있고 그게 나의 주된 뭐 마지막까지 뭐 일이고 내 삶의 일환이라고 하면 때가 되면 알아서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자꾸 뭘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고. 손실난 걸 어떻게 하루 만에 복구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손실이 났는데 이걸 왜 하루 만에 복구를 하려고 하냐고요. 3개월 안에 복구를 하려고 하고. 스케줄을 잡아요. 1년이면 이 정도가 되겠구나. 1년 동안 단타를 써서 한 달 단타를 썼고 뭘 하겠다. 더 까진단 말이야. 그럼 시간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늘어나요. 계속 늘어난다고. 지금부터라도 뭔가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그때 내가 그 결정을 참 잘했구나. 그 답에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 얘기를 해요. 6개월 동안 어떻게 돼? 잃은 돈이 얼마인데 1년 동안 어떻게 작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바뀐 게 있냐고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또 그 얘기를 할 거냐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를 했어.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한 가지 모토에 의해서 뭐하고 매입량을 늘려나가고 주도주를 가지고 답을 냈어. 그 사람의 수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타를 쳐도 중기를 해도 스윙을 해도 장기 매매를 해도 뭘 하든 간에 막 뭔가를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강압적인 힘을 주입하지 마세요. 그러면 뒤틀려요. 포트가 뒤틀리고 밸런스가 뒤틀리고 수익이 뒤틀리고 그러면 일상이 뒤틀려요. 일상이 뒤틀리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답을 알고 치는 거지. 꽃놀이패를 들고 치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그리고 여기 왔잖아. 일단 여기 오니까 있어요? 능가할 수 있는? 저거보다 싸게 산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종목이 부지기수로 늘어납니다. 제가 비록 이번에 5월달부터 출연했던 주식톡톡에서는 3개월 정도 붙잡고 종목 C를 뿌렸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고 적게 나고 나는 C를 뿌렸다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내가 다리를 뻗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난 C를 뿌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종목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 봐봐요. 다 BMT 일렉트릭은 청산돼서 나온 거고 동아타이어, 한국카본, JVM, 동국산업, HSD 엔진, 프레시웨이, 구상 레버리지, 대웅제약, 대웅 하나 미끄러졌네. 대웅 들어오면서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제약을 한번 움직일 겁니다. 탈레칩스, 풍산, 화신 하나같이 흐름을 안 잡고 있는 게 없어요. 대웅도 지금 수익 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야.
3개월짜리 씨였어요. 저 씨는. 그 목표를 내가 다 한 20% 정도에 설정을 했었던 거고. 우리 포트의 종목은 그러니까 1, 2%, 5%, 10%, 30% 먹는 게 같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수익률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산을 키워 나가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 자산을 계속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지.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거나 그러면 다른 생각이나 사견이 주입되면은 그건 엎어지는 거예요. 그 배는. 그러니까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또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대로 여러분들 좋은 답을 많이 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뭐 장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끝났네요. 덕분에 이번 한 주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머리 아프고 힘든 한 주였습니다. 이 시장 상황 말고도 이제 시장 외적인 개인적으로 다른 일들 하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복잡했던 하루였는데 그래도 한 주의 마무리를 이렇게 모방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한결 좀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혼주한 흐름도 나오게 될 거고 못 간 종목들과 간 종목군들의 희비 교차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이 너무 중요한 기회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누구나 다 답만 알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믿질 않을 뿐이죠. 그리고 나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고 아니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사고 팔고 하면서 해 나가느냐도 중요한 거고 언제 어떻게 바뀌는 바람의 방향을 잘 캐치해가면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 도래하는 시장에서 주도주를 갖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은 없죠? 나 같은 전문가가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보면 되냐면요. 제가 머릿수를 채우려고 하면은 방송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회원수를 채우려고 하면은 방송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컨텐츠의 깊이와 질 자체가. 근데 이제 좀 빨라질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종목의 흐름이 아니라 변화가.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바가 좀 많으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갖고도 굉장히 많은 답을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니켈 값을 갖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처럼 그럴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도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신다면은 모두가 다 너무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모두가 다 한 1년 안에 100%씩 수익을 내는 이런 여러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 이벤트들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빡빡합니다. 이게 지금 모방을 하면서 이벤트를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이 자금 사정이 그죠? 빡빡하다고. 사실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한 달 이벤트를 하실 거냐, 마실 거냐. 그래서 제가 한다고는 이야기는 했는데, 그게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수리 떼고 이벤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내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메타TV는 더 이상 회원으로 가입받지 않습니다. 메타 회원들은 제가 다 MTN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룰은 따라야 되겠죠, 그죠? 대신 가입비 뽑는 거야. 그 이상의 것을 가져갈 수 있다. 지금은 가입비 그 이상의 것을 가져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기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바꿔야죠. 스스로가 바뀌면 팔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팔자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또 이번 장에서 그
그동안 잃었던 거 찾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것들에 도전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챙이 같은 매매 말고요. 좀 큰 것들을 굵직굵직하게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많으면 좋겠고, 단기 보시는 분들이나 좀 구찌가 크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어도 너무 단기적으로만 모든 걸 핸들링 하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편안하게 주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함께 우리 방에 오셔서 가족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 즐거우실 겁니다. 그럼 뭐 저희 가족분들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워낙 제가 무방에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다들 조용하신 거지. 채팅창에 또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은 뭐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 모양 빠지잖아. 그지? 스스로가 느껴서 초이스를 해야죠. 초이스를 하게끔 유도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뉴스가 망조인 이유는 팩트를 이야기하지만 팩트를 토대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유도를 한다고. 그럼 그때부터 그 언론은 황색 언론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기준을 세워드리면서 자꾸 같이 만들어가야지, 내가 자꾸 상황을 편향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끔 이끌어가는 그런 장치들을 자꾸 활용을 하는 것은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그런 신념을 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부족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는 거는 잘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월요일장까지 연휴잖아요, 그죠? 월요일장까지 연휴인데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해당 지역 사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비가 미리 왔던 지역들은 뜨거우니까 너무 바깥에서만 놀지 마시고 억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끄러워갖고 말을 잘 못하겠네요. 뭐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라는 말이 여전히 저는 오그라드는 단어라서 지금 발가락 오므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 즐거운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가입하셔서 올바른 답을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